또 수업도 듣고. 전체 긴 선을 하고요. 3선보다는 2선을 쓰는 게 좋아요. 이제 길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. 긴 선. 안녕하세요. 반영구 차트 방송입니다. 오늘부터 반영구에 있어서 꽃이라고 하죠. 엠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엠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. 사실 엠보 라인을 잘 걷고 엠보를 얼마만큼 많이 그어서 라인을 정확하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, 테크닉도 중요하지만,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엔 엠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에 대한, 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한 엠보는 정말 이 패턴대로 고무판을 열심히 걷고 또 데몬스트레이션 열심히 해서 한 가지 패턴이라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 도용해서 실수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, 조금 더 앞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모의 이해를 해야 그 패턴에 있어서 응용이나 테크닉을 좀 더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, 뭐 비비 기법, 뭐 컴팩트 기법, 그 외에도 뭐 3L 기법, 이렇게 토탈북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개별북에 있었던 1레벨에서 2, 3레벨에 있는 스킬업, 엠보의 종류가 되게 많고 그 기법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.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 가지 눈썹에 도용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눈썹 모의 이해, 많은 사람들이 눈썹 모가 똑같지는 않잖아요. 디자인은 근육이나 이 골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이렇게 되게 돼야 되고, 그래야 디자인을 이쁘게 뜰 수 있지만, 엠보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사람에 있어서의 모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떻게 났고 모양의 패턴이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, 제가 미리 준비한, 좀 크게 그려놨죠. 이렇게 수려하게 전체적으로 눈썹에 이렇게 눈썹모가 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죠.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이 살짝 보이면서 수려하게 가지런하게, 이런 눈썹은 뭐 상적으로나 보기로나 좋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이렇게 좀 빽빽하게 이렇게 거칠게 모가 이렇게 나 있으신 분도 계세요. 짧은 모들로 이루어져서 뻗쳐 있는 눈썹.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모가 전반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엠보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다. 그죠? 왜냐면 내가 넣은 선이 보충이 되는 선이 되지, 내가 조금 실수하고 못해도 티가 좀 많이 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, 엠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나 밑쪽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 뒤에 꼬리가 없어요. 근데 대략 되게 많잖아요.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탈모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. 머리만 탈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눈썹모도 빠지죠. 그 빠졌다 나는 주기도 빠르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빠졌다 그러면 다시 안 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. 자, 이렇게 뒤에가 없습니다. 또 반대로 뒤는 빽빽한데 앞이 없어서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너무 넓어지는, 인상이 넓어지는, 그래서 인상이 좀 깔끔하지가 못해서 반영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, 또 엠보를 추천을 많이 하시죠. 이런 유형도 뒤는 빽빽한데 앞이 없어. 근데 대체로 물어보면요, 나 원래 이러지 않았어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 는 분도 있고요. 뭐 선천적인 분도 계시기는 한데 앞이 이렇게 숭숭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뭐 드물지는 않죠. 네. 근데 이제 깔끔하기 위해서는 또 엠보를
그리고 이렇게 밑선이나 뒷선은 좋은데 윗선이 없어요. 이런 분들 꽤 많죠. 그래서 조금만 만져주면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고 이뻐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눈썹이 바로 이런 유형의 눈썹이죠. 그렇다고 눈썹이 전반적으로 없진 않아요.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두께로 보자면 그렇지만 길이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그 그림자 글자 알죠? 그림자 글자? 그림자 글자 보면은 살짝만 받쳐주면 이 원래의 리얼 눈썹이 받쳐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 엠보에 좀 굉장히 그 최적화되어 있는 눈썹. 자, 아까도 꼬리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있긴 있는데 어때요? 이 눈썹 같은 경우는 뒤가 많지가 않죠. 있긴 있어요. 많지가 않죠. 이런 눈썹도 엠보를 하기에 좋단 말이죠.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. 눈썹에 있어서 엠보를 할 때 왜 다양하게 알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자, 한번 그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앞전에 했던 판에다가 이 아크릴판이죠? 아크릴판에다가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에서 다 못 마치면요, 다음 시간에 또 유튜브에서 영상 올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. 조금 결이 거칠고 짧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눈썹이 나 있어요. 엠보를 하기에 좀 전반적으로 쉬워하는 눈썹은 이런 눈썹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패턴이 굉장히 눈썹 모가 긴 패턴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눈썹이 제일 좋기는 해요.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. 고객이 원하는 눈썹도 있을 거고 또 추천해 줘야 되는 눈썹도 있을 거고 얼굴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에 맞게 이제 패턴이 들어가겠죠. 그 디자인이 들어가겠죠. 네,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두께감을 주고 싶고 뒤에 꼬리도 좀 더 빼고 싶다. 자,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고 디자인도 했습니다. 들어갔죠? 들어갔으면 이제 엠보 들어간단 말이죠. 근데 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은 결이 많고 전체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눈썹. 선이 거칠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때는 부드럽게 전반적으로 긴 선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다음 시간에 기본적으로 엠보를 균형 있게 틀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있을 건데요. 엠보를 할 때 꼭 그 수업을 듣고 보충을 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이 수업도 듣고 엠보의 패턴에 따라서 또 수업도 듣고 전체 긴 선을 하고요. 3선보다는 2선을 쓰는 게 좋아요. 이제 길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. 긴 선. 그리고 많은 선을 넣지 않더라도 왜냐면 가지고 있는 분의 모가 특히나 거칠고 그리고 짧은 선들이 많기 때문에 긴 선을 잡아서 충분히 부드럽고 정리된 눈썹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. 그리고 이런 눈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엠보의 니들이 너무 짧아서는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더라도요, 남성적인 결의 눈썹을 갖고 있으니 남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엠보 니들의 길이를 쓰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무 거친 두꺼운 걸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20 정도의 길이, 그리고 미리는 20 정도, 2120
이 정도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얇은 걸로 해야 되나요? 그렇지는 않아요. 결만 예쁘게 가지런하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거친 모에 있어서는 좀 두껍고 너비가 좀 넓은 엠보 니드를 쓰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으로 결을 정리를 잘 해줘서 거칠고 약간 둔탁한 눈썹을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엠보 전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체적으로 가지런하고 눈썹이 이거보다 뭐가 좀 더 많으면 좋겠죠. 정리가 돼 있잖아요, 그죠? 네, 요런 정도의 눈썹이다.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걸 빼보면 눈썹을 넣었던 부위가 보이죠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걸 지우고 두 번째, 눈썹이 아무리 예뻐도 특히 여성분들 고객 같은 경우는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의 눈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. 욕심이 있어서, 그죠?